선생님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는 신장내과 이용준이고요. 그래서 오늘 티칭 앤 러닝은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이머전시 인터벤션인데 원래 전에 그냥 뭐 이머전시로 케이스만 좀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제일 궁금하신 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걸로 준비했으니까요. 좀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넌스테미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뭐 스테미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이제 엔스테미 가이드라인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작년에 이제 굉장히 정보교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보통 심장내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뭐 주축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앞에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 알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3년차 선생님들 특히 시험 공부하실 때 꼭 앞에 부분 뭐가 업데이트 됐는지는 뭐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간략히 저희가 이제 에비던스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엔스테미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 연극시 같은 거 보시거나 CCU 보실 때 카디악 엔자임이나 트로포닌을 팔로업을 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2020년 나온 게 일반적인 피 검사로 하는 것과 우리가 POCT로 하는 검사 간에 이제 저희가 이 밑에 안에 것이 AUC 커브인데 안에가 넓을수록 다이그노스틱 퍼포먼스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그노스틱 퍼포먼스 차이가 없었다는 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2015년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제로와 3와 롤아웃이라 해서 첫 번째 하고 그다음 3시간 후에 팔로우업 이렇게 했었죠. 실제로도 선생님들 지금 응급실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뭐든지 가이드라인을 바꾸거나 업데이트를 보통 이제 RCT나 무작위 연구나 큰 메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서큘레이션 나왔던 부분은 약간 3,2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가 기존에 이제 3hour 룰과 1hour 룰 그래가지고 이제 non-inferiority를 비교하는 거죠. non-inferiority는 적어도 이전에 이미 저희가 이런 근거가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뭐 superior 더 좋다는 거 증명, 뭐 최소한의 non-inferior 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P값의 차이가 없고 non-inferiority P값을 만족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1시간과 3시간 그 팔로업 했을 때 그 룰아웃 그 알고리즘 사이에 우리가 30일간의 카디악 아웃컴을 봤을 때 차이가 없었고 당연히 1시간이 3시간에 비해서 하스피탈의 그 시간이 줄었고 그다음에 진단하는데 그 딜레이된 시간도 줄었고 그다음에 코스트도 줄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비용이 비싸지 않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간당 응급실에서 계속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도 굉장히 좀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었다는 거 보였고 이러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20년대는 이제 3hour에서 1hour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적어도 0hour와 1hour에 이제 트로포닌을 팔로우하는 것을 리코멘드 하고 있고 만약 이제 1hour에 팔로우업이 힘들다면은 적어도 2시간 내에는 이제 팔로우업을 하라라고 이제 리코멘드를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알고리즘 보면 이렇게 원래 기존의 1, 3에서 0와 1hour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선생님들 응급실 보실 때, 당연히 엔자임이 오르면은 저희가 이제 엔지오를 해야 되고, 엔지오를 언제 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observation을 할 때 어떤 스터디들 해야 되냐. 선생님들 보통 이제 응급실에서 저희들 노티 주실 때 하는 것들이고, 만약 환자들이 이제 뭐, 완전히 룰아웃, 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도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응급을 할 건 아니지만, observation 하겠다 할 때는 저희가 뭔가를 검사를 해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보통 노티 주실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외래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잡아주시는 뭐 에코나 여러 가지 스펙트, 그다음에 코로나리 CT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특히 보시면은 이제 앞에가 원 가이드라인 저희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환자들이 있을 때 적어도 LV 글로벌 펑션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에코를 하라 그랬고 특히 이제 로우 인터미디에이트 라이클리 CAD를 환자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환자가 ACS가 적어도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코로나리 CT는 이제 리커멘드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벤션을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뭐 늦게 하는 건 상관이 없고 저희가 언제 빨리 해야 될지인데 2015년도에는 인터미디어트까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 보시면은 24시간 내에 해야 될지 2시간 내에 해야 될지 선생님들 보통 스테미는 뭐 저희가 바로 하는데 엔스테미를 언제 빨리 해야 될지 실제로 저희가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헤모다이맥하게 굉장히 언스테이블 하거나 카디오젤이 샥이거나 계속 우리 뭐 보통 엔스템인데 우리가 다음날 엔지오 할게를 하는데 온고잉 페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고잉 리커런트 하거나 리프렉터리 체스트 페인이 있거나 당연히 라이프 레팅하게 VT가 계속 지나가거나 여러 가지 MI 컴플리케이션 최근에 올해도 몇 번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MI로 인한
뭐 벤트리큘러 럽처나 여러 가지 뭐 탐폰이나 여러 가지 이럴 때는 당연히 조금 더 빨리 해야겠죠. 그리고 어큐트와 EF가 너무 떨어진데 근데 이것들을 임상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보통 응급실에서 보시겠지만 EF가 너무 떨어진 사람들 저희가 응급으로 시술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배슬이 다 3배슬이에요. 그래서 멀티베스 테레톤인데 컬플에서 LAD로 보고 에피를 하는 순간에 다른 데로 지금 혈류가 안 가기 때문에 LAD 벌룬을 하는 순간에 환자가 캐패시티가 심장이 받을 캐패시티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플로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오레스트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얼리 인베시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랜지언트 ST 엘리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생님들 응급실에 노티 주실 때 이제 베런트 엔자이나 같은 경우도 ST가 뭐 20분 올랐다가 떨어진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트랜지언트가 있으면은 뭐 얼마 전에도 노티 주신 그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바로 저희가 뭐 1시간, 2시간 내로 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업데이션 하면서 좀 더 스테이블하게 하고 워크업과 에코나 워크업을 하고 이 하루 이내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트랜지언트 ST 엘리베이션은 뭐냐? 보시면 한 20분 이내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 중에 이제 스템이죠. 스템 중에 트랜지엔트하게 ST가 올라갔다 떨어진 경우 이제 언제 그 할 때에 대해서는 이미디언트 할지 좀 딜레이트 할지 보시면은 P값에 다 아웃컴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뭐 제가 보여줘 설명하는 거 들으셨을 텐데 뭐 저희가 준비도 안 됐고 저희도 막 허겁지겁 나왔고 그런 상태에서 바로 하기보다는 충분하게 워크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트랜지엔트하게 ST가 올라갔다 떨어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막 응급을 할 건 아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게 리커멘드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로우 라이클로 해야 되는 환자들에서는 적어도 CT 정도는 이제 리커멘드를 하고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스케미아 테스팅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응급실에서 많이 보시는 것 중 하나인데 이제 VP죠. 이제 환자가 뭐 VP 어레스트나 여러 가지 어레스트인데 이제 카디오 어레스트가 있었는데 ST 엘리베이션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가끔씩 이제 뭐 그 탁과에서 푸시를 하거나 그러면은 환자 그래도 어레스트나 환자인데 지금 엔지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노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무조건 하는 거는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런 걸 푸시하시는 다른 과도 업데이트가 안 된 거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디에이트 할지 조금 더 딜레이트 할지 그러니까 ST 엘리베이션 없는 카디오 어레스트 스테이블한 카디오 어레스트인 경우에는 아웃컴에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도 안 된 상태고 환자 에코도 안 보고 진짜 이 원인이 카디악 때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겁지겁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버티드 서든 카디악 데스인데 액티브 엘리베이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이미디어트하게 엔지오그래피 워크업을 할 필요는 없다가 현재는 이제 NADM 2개에서 에비던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걸 사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이런 에비던스를 하면서 이 사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언제든지 아까도 말했듯이 갑자기 바이탈이 변하거나 그러지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섭진 앤서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시술을 하는 거는 시술할 결정은 하는 건데 일단 약물 치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이제 현재 선생님들이 이제 응급실보다는 현재 이제 병동이나 CCU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따라 보시는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약물을 할 때는 다 이런 에비던스입니다. 이게 보면 이것만 해도 2017년도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기관에서 또 아이브스 XPL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중요한 다트 스터디부터 이 수많은 이런 스터디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만져지는 거고 실제로 아마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이만큼이 더 했을 겁니다. 저희는 모든 것들이 다 RCT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 많이 하시면 이제 조금 이것만 해도 옛날 지식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카디오나 딴과를 때 협조해 주시죠. 12months 다트.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2001년도 데이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on-ST 엘리베이션 ACD 환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 당연히 먹고 클로피도그를 먹은 그룹과 플라시보 그룹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이스케미 아웃컴에서 클로피도그렐이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이 12개월을 매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년 그 12months 다트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응급실에서 환자들 이제 ACS 세신될 때 틱탁을 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클로피도그랩에 비해서 이제 스페리 하냐 그래가지고 랜덤 스터디가 2009년에 있었고요. 보시면 이때부터 좀 바뀝니다. 이제 보시면 워낙 이제 스탠트가 얇아지고 좋아지고 약물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메디컬 매니지먼트도 좋아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이스케믹 아웃컴뿐만 아니라 이제는 블리딩을 신경 써야 되는 게 목표죠. 선생님들 실제로도 협진 주실 때 이 약들이 그냥 선생님 이제는 이 뭐 아스피나 플라베이스를 쓸 때 이스케믹 ISR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블리딩은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개념이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분석을 하는 랜덤 스터디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보시면은
티카그렐라가 클로피도그래프에 비해서 프라이머리 이스케믹 엔드포인트는 줄이면서 블리딩 아웃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 와이 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ACS 환자에서는 클로피도그래프가 티카그렐라가 더 베네피셜하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CCU나 응급실에서 노티를 받으면 이렇게 약을 쓰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약자인데 이제 티카그렐라 프라시그렐인데 프라시그렐은 실제로는 이제 클로피도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약제입니다. 네, 약간 이제 저희가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조절을 하면서 조금 더 에피커시하게 만든 약인데요. 뭐 분자적인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런 이제 노블 안티플레이트리 P2Y12 이니비터에서 어떤 거리 더 베네피시하는 거에서 비교가 있었고요. 똑같은 디자인이고 보시면은 프라시그렐이 티카그렐보다 조금 더 베네피셜 이펙트는 이스케믹이 돼 있었고 블리딩 아웃컴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non-ST ACS에서는 우선은 프라시그렐이 가장 리커멘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뭐 약제나 약제 가격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티카그렐을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게 프라시그렐이 전국에 없는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희 병원은 있는데 없는 병원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티카그렐라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데 어쨌든 방금 스터디 때문에 프라시그렐이 조금 더 프리퍼러블 하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랑은 조금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 면이 이 스터디인데 저희가 그럼 ACS, non-ST 엘리베이션 ACS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로딩을 미리 하잖아요. 보시면은 노티 받고 로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베네피시에 비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프리트리트먼트를 하는 것과 환자가 프리트리트먼트를 하지 않는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은 이스케믹 아웃컴에는 실제로 프리트리트먼트를 하여도 차이가 없었고 블리딩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프리트리트먼트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실제로 이 논문의 결론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 non-ST 엘리베이션 ACS에서 이게 우리가 결국은 그 코로나리 아트로이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에서 이런 ST가 올라가지 않는 ACS 환자 실제로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에어티 다이섹션도 있고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예를 들어 지금 수술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보통 저희 병원 수술할 때 이제 헤파리나 아스피린을 쓰는데 아무래도 브릴린타 같은 경우는 티카그렐라는 블리딩 그 텐den시가 크기 때문에 약을 끊잖아요. 근데 이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은 수술 후에 포스트 블리딩이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이그노스틱 NGO 전 직전이나 아니면은 컨펌을 하고 나서 주는 것을 이제 리커멘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병원마다 사정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어쨌든 가이드라인 상에서나 혹시라도 뭐 3년차 시험들 보실 때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프리트리트먼트는 아직 에비던스가 적은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임상상으로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코로나 CT를 너무 많이 찍잖아요. 코로나 CT에서 이미 레전이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프리트리트먼트 안 할 이유가 사실 임상적으로는 없죠. 하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스펙틱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실제로도 저도 이 스테미 환자 중에 제가 이제 하면서 2명의 에어티 다이섹션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증상도 애매하고 근데 엑스레이에서도 막 이렇게 체스트 엑스에서 딜라테이션이 있거나 뭔가 에어티 다이섹션은 의심할 만한 소견 없는데 실제로도 RCA가 쭉 찢어져 그 에올타부터 RCA가 다 쭉 찢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 사실은 약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경험해 볼 때는 우선 프리트리트먼트는 아직은 에비던스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 보통 많이 노트 주시는 게 약 어떻게 쓸까, 약 어떻게 끊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2000년도 예, 큐어 스터디 바로 저희가 12months 답트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 이거를 계속 얘기하신다면은 선생님들이 20년도 데이터를 계속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만 해도 이제 2010년도 초반만 해도 약간 좀 오히려 좀 길게 쓰는 것이 좀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전에 12개월보다도 조금 더 30개월 이렇게 쓰면은 확실히 플라시보보다 조금 더 롱텀하게 쓰는 것이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티카그레에서도 유효하게 지속이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이스케믹에만 포커싱을 한 점이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 실제로도 이스케믹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 제가 CCU 가면은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뭐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라이프롱 답트를 쓸 겁니다. 평생 답트를 쓸 겁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 12개월, 2년을 쓸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경우는 환자가 시술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가 있는 그런 프로시저 리스크가 있거든요. 스텐트가 좀 작거나 길거나 아니면 환자 칼슘이 굉장히 많거나 트롬보틱 버튼이 스텐트 앞뒤로도 많았거나 이런 게 조금 더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인 경우에는 조금 더 프롤링게이션 하는 것을 리커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1은 아닙니다. 2A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의료진이 판단을 하나라는 것들이 이제 리커멘데이션이고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스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아스피린 모노에 비해서 아스피린과 이제 리바록섬을 추가하는 게 뭐 실제로는 아직 페이셜 블리딩은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조금 더 블리딩을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블리딩을 살짝 올리긴 했었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가장 트렌드입니다. 워낙 이제는 우리가 이스케믹과 이제 블리딩 아웃컴 간의 밸런스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넷 어드버스 클리니컬 이벤트라 해가지고 넷이라는 게 합친다는 거잖아요. 보시면은 카디악 데스, 스트로크, 뭐 MI, 데이터 블리딩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이러한 이스케믹 컴포넌트와 블리딩 컴포넌트 합쳐가지고 이스케믹 아웃컴과 블리딩 아웃컴 합쳐서 이제 넷 클리니컬 아웃컴을 정의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블리딩을 좀 늘기는 하겠지만 이스케믹도 줄이면서 실제로는 이런 넷 그 베네피셜 이펙트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스테이블에서는 이런 경우 쓸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블리딩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에서 리커멘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 해야 될 게 뭐 그 대표적인 CKD 환자들이죠. CKD 환자 노트면은 저 같은 노티를 받으면은 보통은 좀 짧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CKD 환자들은 하이 이스케믹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하이 블리딩 리스크가 굉장히 기본적으로 헤모글로빈 CKD 하면은 뭐 ACD랑 ID 컴바인 패턴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헤모글로빈이 낮기도 하고 굉장히 블리딩 리스크가 높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프레사이트 앞트 스코어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홍보에서 포함되셨던 스터디고요. 여러 가지 증명한 RCTD, 아까 제가 추만 RCTD 보여줬죠. 그걸 합쳐가지고 저희가 스코어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차드바스크랑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스코어를 만들어가지고 뭐 헤모글로빈, 프리비어스 블리딩 히스토리, 크레아틴, WBC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스코어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이 스코어를 나눠서 베리 로우 블리딩, 로우 블리딩, 모더레이트, 하이 블리딩을 나눠가지고 보시면 실제로는 블리딩 리스크에 나눠도 이게 보시면 롱닥트가 이제 12month에서 24month 닥트고 숏닥트가 3에서 6month 닥트인데 모더레이트 블리딩까지 실제로는 블리딩 이벤트 자체는 큰 틀에서는 많았지만 이거를 이 사람들은 롱닥트를 쓰나 숏닥트를 쓰나 뭐 숫자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는 면이고 하지만 하이 블리딩 리스크에서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스코어 시스템에서 하이 블리딩 시스템에서는 조금 더 블리딩이 초점을 맞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저한테 질문하실 거는 그럼 이스케믹은 왜 신경을 안 써도 되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베리 로우 블리딩, 로우 블리딩, 모더레이트, 하이 블리딩인데 파란색이 이스케믹이거든요. 진한 것들이 롱닥트고 보시면은 롱닥트를 써도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낮고 높을 때도 보시면 피값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케믹에는 차이가 없었는데 하지만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하이 블리딩 리스크에서 롱닥트를 쓰면 확 피값이 0.00로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적인 발전일 수도 있고, 스텐트의 발전일 수도 있고, 의학적 메인지의 발전일 수도 있고, 이제는 이스케믹 이벤트는 저희가 조금 덜 신경을 쓰고, 블리딩 이벤트를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럼 어떤 환자들에서 블리딩 이벤트를 걱정을 해야 되냐? 그래서 프레사이트 앞트 스코어를 실제로 이제 구글에 들어가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5개라 가지고 선생님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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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 차드바스크 구하는 거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스코어가 들어가는 변수가 적기 때문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땅과에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신장내과에서 블리딩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쓰라고 합니다. 왜 높으냐? 그러면 프레사이트 계산해 보니까 이로 몇 점이라서 하이 블리딩에 속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이제 노티 시스템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이제 블리딩에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인터벤션에서 프로시를 바꾸게 된 가장 유명한 스터디 트와일라이트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트와일라이트 NEJM이 2019년에 나왔고 이제 수많은 이제 서브 스터디만 뭐 잭이나 여러 가지 그 심장학회 3대 저널만 거의 한 4-5개씩 나온 스터디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에마 환자들 저희 병원 똑같이 하듯이 아스피린과 티카그랄을 하고 브리린탑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3개월 뒤에 끊고 나서 아스피린을 끊고 티카그랄로 모노로 가는 분과 아스피린을 쭉 유지한 분을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블리딩은 이 플라시보 그룹에서 확 줄이면서 이스케미 아웃컴에는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리딩을 확 줄이면서 이스케미 아웃컴에 차이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아스피린까지 굳이 쓸 필요가 없이 티카그랄 모노로 가겠다는 것이 현재 이제 그 가장 유명한 RCT의 결과였고 실제로도 저는 응급실 CCO 보시면 아마 인터벤션 선생님들이 회진 도시고 나서 나 이제 엔저 노트 보면은 쇼탑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많은 스터디들이 1개월에서 3개월 후에 다 아스피린 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에비던스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스터디를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건 이제 저희 병원 저희 인터벤션에서 진행했던 스터디고요. 티코 트라이라고 자마에 나왔던 건데 조금 아까 앞에 같은 경우는 트와일라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 블리딩, 하이 이스케미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냥 PCI보다 조금 더 고위험군 저희가 한 번 더 워닝을 하는 위험군은 그냥 광범위하게 포함되는데 우리는 ACS를 했습니다. ACS라는 건 뭐죠? 결국은 조금 더 하이 이스케믹 리스크라는 거죠. 스테이블보다는 그 환자들한테 짧게 써도 괜찮을까? 아까랑 트와일라이트과 디자인이 똑같고요. 짧게 써도 이러한 베네피셜 이펙트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아시아엔에서도 그래서 ACSS 이런 쇼트 3개월 아스피린 티카그랄러 후에
피카고라 모노테라피가 아스피린과 같이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베네피셜 이펙트가 있었다라고 또 하나의 에비던스를 제공하는 스터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현재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다트를 유지하고 이제 모노세라피를 하는 걸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2021년도에 유럽 쪽에서 우리가 하이블리딩 리스크, 대표적으로 CKA 환자들, 제가 이따 어떤 게 하이블리딩인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환자들에서는 우리가 3개월, 6개월 이제 짧은 거 아니야? 이게 가이드라인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1개월까지도, 1개월하고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도 베네피셜 이펙트가 블리딩을 줄이면서 이스케미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 또 오퍼러빌리티 협진 봤을 때, 특히 요즘 최근에 뭐 프로스테이트 로봇 수술 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런 데서 코로나의 병이 있어요. 근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그 코로나의 병을 갖고 제너럴 마취를 해가지고 괜히 문제가 생긴 것보다는 빨리 저희가 얇고 약을 잘 써가지고 1개월 동안 다트를 딱 쓰고 나서 아스피린 모노랑 다른 약제 모노를 유지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 아마 앤서를 많이 뜨셨을 거예요. 결국 이런 스터디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진 앤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게 현재까지 넌스템이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특히 3년 선생님 시험 보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실 거고 1년 선생님, 2년차들 선생님들 이제 보릿고개 때 응급실 혼자 보실 텐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한테 노티 주시고 선생님들도 조금 개념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하나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하이블리딩 아까 이제 프레사이즈 다트라고 이제 스코어를 계산하는데 이제 선생님들 바쁘잖아요. 스코어들 계산할 시간조차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서큘레이션에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이브리딩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하나를 하나이거나 아니면은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하나를 안 들여도 마이너 크라이테리아 2개를 포함하면은 이 사람은 하이브리딩 리스크다. 결국은 이 사람은 이스케믹 컴포넌트보다는 좀 하이브리딩 블리딩 리스크를 조금 더 고민을 해라라고 사람들이고요. 보시면은 메이저 크라이테리아 이건 하나만 만족하면 하이브리딩. 그래서 롱톰하게 오럴 안티코아게이션 하는 경우, 이 GFR 30 미만의 CBR, CKD 헤모글로빈이 10일 미만인 경우, 이전에 블리딩으로 입원하거나 투여를 받은 경우, 그다음에 플레이트의 10만 낮은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출혈성 경향의 병변이 있는 경우, LC인데 포탈포텐션과 동반된 경우, 암 환자들, 그다음에 previous ICH, 그다음에 brain AV malformation 이런 것들 상식적인 거죠.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 사람은 이전에 IC가 있었기 때문에 하이 블리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아이 서큘레이션에 리뷰 페이퍼가 인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썼을 때도 이 사람은 하이 블리딩이기 때문에 분명히 답들을 짧게 쓰면은 이스케믹 리스크는 높게 하지만 현재로서는 블리딩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NS 답변 쓸 때도, OS 답변 쓸 때도, 조현내가 답변 쓸 때도 모두 이렇게 에비던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저희 전공 선생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카디오로 돌고 나서 이제 NGO 정도는 이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지금 코로나리가 메인인 교수님들도 그 파트 선생님도 있고 에코가 메인인 선생님들도 계신데 뭐 하루에 한 명은 NGO를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레디알 아터리 이제 펑처를 하는 시스템인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레디알 아터리 펑처를 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실제로 저랑 저희 지금 CCU 그 이상에서 같이 했던 거고요. 이제 선생님들 이제 ICU에서 A라인 잡는 거랑 똑같은 셰스입니다. 근데 보시면 선생님들은 바로 그냥 아터리에 멈추고 피가 너무 멈추죠. 저희 같은 경우는 스루 펑처를 합니다. 보시면 피가 안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조금씩 이게 카테터를 뒤로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당기면서 피가 나오면은 가이드 와이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셰스를 넣고 혈압을 확인하는 거고요. 이게 보시면 빨간색이 혈압이에요. 이렇게 레디아트를 펑처를 하고 나서 엔지오를 찍는 건데 뭐가 RCA냐 아직 뭐가 레프트 코로나리냐 이런 걸 거셨는데 보시면은 환자 누워 있잖아요. 이쪽이 라이트거든요. 라이트 하트 보더가 보이는 영상을 보시면은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를 찍는 거고 레프트 코로나리 아트리가 보면은 레프트 코로나리 아트를 찍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하는 모든 프로시저는 저희가 항상 기찻길을 하는데 기찻길에 따라서 기차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선을 따라서 이렇게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보시면 그럼 R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여요? 라이트 하트가 보이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역 디귿자 모임이 보통은 RCA의 루틴한 비유고요. 보시면 라이트 하트가 없어졌네요. 밑에만 좀 있죠. 이렇게 보면 똑같은 IC인데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제 레프트고 라이트인데 저희가 결국은 엑스레이가 2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튜브, 그 엑스레이 조형 기구를 움직이면서 저희가 이제 3차원적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이건 레프트도 똑같습니다. 레프트도 레프트 하트보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레프트 코로나리고 레프트 코로나리인데 여기 보시면 똑같은 코로나리인데 달라요. 다른 거 보시면은 카우달 뷰라는 거는 이제 아래에서 보는 거고 크레니얼을 위에서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크레니아랑 조금 더 레프트 안테리어 디센트 LAD를 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카우더는 좀 서컴플렉스를 보고자 하는 아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2년차 선생님들 스템이 같이 오시면은 저희가 서컴플렉스가 컬프리스트는 보통 카우달로 저희가 푸시를 하고, LAD 컬프리스트는 보통은 이제 그 크레니얼로 하는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뷰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RCA는 보통 한 두 가지 뷰를 보는데, 레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베슬도 많고 여러 가지 가지도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를 통해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보면, 이제 카우달 뷰를 보시면 썰컴이 이쪽에 위치하게 되고, 보통 썰컴을 보고자 하는 뷰고, LAO 같은 경우, LAO 크레니아 같은 경우는 LAD를 이쪽에서 보고자 하는 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좀 뭐 퉁퉁하다 푹 좁아져 있죠. 이게 다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하고 스럼보스 여러 가지 진단명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서 넓게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프로시저 하는 거를 보시면은, 실제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좀 이제 3년차 선생님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 카테터를 통해서 이제 셰스를 통해서 카테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트 코로나리 하트 보이죠? 라이트 코로나리 아트를 먼저 찍고 괜찮은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항상 위치 두고 여러 가지 셰스가 들어가게 되고, 레프트 코로나리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좁아져 있죠. 분명히 퉁퉁해야 되는데 이거가 좁아져 있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기계가 좋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놓은 거를 우리가 결국은 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위에 띄워놓고 나서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하나의 또 다른 기찻길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풍선이랑 스텐트가 들어갈 수 있는 기찻길을 만들어주고요.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이고날하고 LAD에 다 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하면 LAD만 스텐트 넣다 보면은 다이고날이 엎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또 와이어를 넣어놓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지, 아이부스입니다. 인트라베스큘러 울트라소노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내시경도 선생님들 특히 뭐 ERCP나 이런 방 보면은 그 EUS라 그러나요? 내시경 초음파 많이 보시는데, 이제는 혈관은 그냥 엑스레이만 보고 나서 눈대중으로 이 사람은 3mm 스탠트 들 거야, 3.5mm 스탠트 들 거야 하는 거는 굉장히 아웃데이티드한 생각이고, 저희는 이제 혈관 내 초음파를 봐가지고 이 점 하나가 여기 1mm거든요. 이렇게 봐가지고 실제로도 환자 사이즈가 얼마인지, 혈관 사이즈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다 잴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길이를 다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스텐트를 넣어야 될지 이런 것들 다 결정을 하게 되고, 뭐 우스갯소리로 사실 선생님들 가족분들이나 누가 혹시 저희 병원 응급실 오시면은 나 그 우리 조카가 우리 아들 딸 일하는 병원에 왔어라고 할 때는 오히려 비용이 조금 나오긴 합니다. 비용이 나오더라도 이게 실제로 이런 인트라베스큘라 울트라소노그래프나 CT가 훨씬 더 베네피셜 이펙트로 이미 RCT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는 하셔야 되는 세상의 선생님들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뭐 비용이 없거나 너무 경제적 어렵지 않는 한은 모든 환자들한테는 이런 그런 혈관 내 초음파나 영상 기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게 보시면 희끄의 스텐트고요. 스텐트 철조망을 위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적절하게 위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엑스레이가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3D로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적절한 위치에 스텐트를 위치하기 위한 거고,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보면 좁았던 게 통통해졌죠. 보시면은,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이제 스텐트거든요. 그래서 혈관의 초음파를 봐서 스텐트가 잘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 반짝반짝하는 게 철조망이에요. 철조망이니까 빛이 반사돼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다 혈관 다 잘 퍼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사상에 선생님들 살고 계신 거고요. 마지막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파이널이고,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병이 있었는데 다 처음 프록시말부터 미드 디스탈까지 다 통통하게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혈관 내 초음파를 보면서 저희가 성공적으로 시술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선생님들 이제 오늘 주제가 카디오베스큘러 이머전시, 저희한테 이제 노티 많이 주시는 게 뭐죠? 베라인트 엔자임입니다. 그다음에 혈관 수축하는 경우 보시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식을 하고 나서 다음 날 환자가 체스트 페인이면서 ST 엘리베이션이 오른다고 노티가 왔어요. 보시면은 통통한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죄송해요. 여기도 병이 있고 여기도 좁아지고 다 병이 있죠. 근데 조금 이상해요. 환자가 근데 이러고 나서 이 정도면은 멀티베슬이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가슴을 아파야 되는데 페인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인트라코로나 나이트레이트를 한번 줘봤죠. 어떻게 되는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혈관이 거의 1.5배가 되면서 우리가 수치 같은 데가 다 풀렸죠. 그래서 환자는 아마도 굉장히 좀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셨고, 코로나를 스페즘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IV 나트레이트
나이트레이트를 혈관에다 풀려들었고, 실제로 환자는 지금 코로나리 바소스패즘 억제하는 약제를 피오로 쓰면서 굉장히 외래해서 잘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런 엑스레이를 3D로 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깨끗하게 저희 교과서적인 이미지만 볼 때는 뭐가 LAD인지 서컴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죠. 여기서는 뭐가 LAD인지 서컴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첫 이미지만 보면 저도 잘 몰라요. 이러한 경우는 여러 가지 LAO 카우달, 아레오 카우달, LAO, 레프트, 라이트도 바꾸고 크리니알하고 카우달도 크레니얼 카우달도 바꾸면서 3D로 봐야지 뭐가 LAD인지 뭐가 서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영상 기계를 본다고 했는데 선생님들 이제 엔지오 노트 보시면 제가 저희 전공에서 FFR 네가티브로 해서 메디컬 트리트먼트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압력을 재는 거거든요. 이제 FFR이라고 해가지고 프록시멀하고 디스탈 압력을 취하기 때문에 디스탈의 병변이 있으면 디스탈 쪽으로 플로우가 안 갈 거잖아요. 압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0.8로 잡고 있고요. 분명히 환자가 한 50에서 70% 병이 있는데 여러 가지 페인이 저명하지 않고 근데 이 환자가 정말 이 상태로 괜찮을 건지 나중에 환자가 또 응급실로 올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 환자들 어떻게 당신 혈관은 좁아져 있긴 하지만 아직은 크게 병을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에비던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예 이렇게 혈관의 초음파를 봐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2차원적으로 좁아 보이지만 3D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좁아지지 않습니다라고 보여주든 아니면 이렇게 FFR 검사를 해가지고 0.8mm 스텐트가 필요한데 당신은 0.9, 0.85라서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병원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 기관은 이제 저희가 아이브스로 이제 그 랜덤 스터디를 한 기관이라서 아이브스 조금 더 많이 기관이 한데 보시면 CT입니다. 선생님들이 보통 뭐 종양내과 여러 번 CT인데 혈관내 CT도 찍을 수 있고요. 보시면은 초음파에 비해서 조금 더 화질이 좋기는 하죠. 하지만 뭐가 단점일까요? 단점은 다입니다. 아무래도 OCT는 CT이기 때문에 다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CKD 환자들한테는 못 쓴다는 거. 저희 병원 같이 워낙 CKD 환자들이 많은 이제 큰 대학병원에서는 OCT가 화질은 레졸루션 굉장히 좋지만 이제 조금 제한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이제 특히 이쪽 기관의 장점 중 하나는 코로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스트럭처럴 카디악 인터벤션을 많이 한다는 점이겠고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타비가 2002년도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고 이 환자분 아직도 잘 살아 계시고요. 현재 타비는 이렇게 두 가지 디바이스가 저희가 광범위하게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관련 익스펜디블 디바이스가 있고 셀프 익스펜디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특히 이제 에코파트 요즘은 타비 보험대로 워낙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타비 같은 거를 보시면은 현재 옛날에 이제 저희 전공이 때 저희 전문의 시험 볼 때만 해도 이게 무조건 답이었거든요. 80세 이제 저희가 문제가 나온다. 근데 80세 이상이고 환자가 시비어 AS다, 심토매틱이고 싱컵도 했고 체스트페인도 있다 한다. 답은 무조건 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 바뀐 거는 80세보다 조금 더 젊은 65세에서 80세 중간 나이에서도 저희가 1A로 타비를 리커멘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애매한 게 뭐냐면은 바로 타비를 하자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환자와 의료진 간의 쉐어 디시전 메이킹 한번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이게 NEJM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간 상태에서는 타비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A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아주 올드이지만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65세, 80세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65세까지는 좀 힘들고 그래도 한 70세까지는 저희가 타비 미팅을 해가지고 서저리랑 이제 마취과랑 이제 내과랑 상의해가지고 타비 같은 거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PMV라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심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PMV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쫄록한 부위가 마이트럴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풍선이 다 안 펴졌죠? 여기를 풍선을 확 밀어가지고 이렇게 쭉 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치료해지는 펄피제스 마이트럴 밸브로플라스티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기관의 장점 중 하나는 저희가 지금 저희 나라에서 마이트럴 클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3개, 4개밖에 없어요. 4개 정도가 해봤는데 실제로도 한 20개 이상을 한 기관은 저희 기관하고 3개밖에 없고 50개 이상 한 기관은 2기관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마이트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립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쉐스트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MR이 쉬는 거를 클립으로 이렇게 찝어주는 시술입니다. 위에서 그 HM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찝어주는 시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클립이 이렇게 남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MR에 대해서도 옛날에 수술했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런 것도 인터벤션을 하는 세상에 살고 계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적절한 인디케이션이 있으니까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신 겁니다. 선생님들이 응급실에서 많이 카디오베스큘러 이머전시니까 놓치 오는 것 중 하나죠. 뭘까요? 탐폰입니다. 탐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술해가지고 카테터를 넣어가지고 빼고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빼고 있고, 보통 보시면은 저희가 심장이 여기 있을 때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보시면은 에이펙스로 하면은 방향 자체가 굉장히 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에이펙스는 진짜 에이펙스가 있는 경우에는 잘 어프로치 할 거 않고 보통은 이쪽 서브코스탈에서 어프로치를 많이 하고, 선생님들은 보통 요즘에 이제 주굴라를 그 소노보에서 많이 잡는데 저희 전공의 때만 해도 이렇게 소노도가 많지 않아서 서클레비안 그 C라인이 많이 잡았는데, 보통 이 스터너 밑에서 해서 뼈를, 그래서 그 레프트 서클이나 C라인 낼 때 뼈를 타고 조금씩 뼈를 타고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위쪽에 있잖아요. 렁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베인을 찾아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터너 쪽을 향하면서 조금씩 아래로 가면은 저희가 적절하게 찌를 수 있고, 실제로 경험만 있으면은 이런 경우 소노도 안 보고도 많이 해보면은 이 정도의 심장이 있고 페리카디움이 있고 이쪽에 탐폰이 있다, 이렇게 좀 경험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너런 스테미부터 가이드라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인터벤션 기본적인 뷰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희는 여러 가지 스트럭처를 많이 하니까 탑이나 이제 보통 스트럭처는 응급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이제 탑이 같은 경우는 응급을 1년에 한 4-5개 하긴 하는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 막그 AOT 밸브 에리어가 시절 막 0.4 베리 시비어 AS 이런 경우는 응급으로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디오베스큘러 이머전시는 보통은 그런 코로나리에 맞고, 특히 스테미, MR에 맞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쓰는 탐폰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왔을 때 가이드라인 맞춰서 노티 주시고 선생님들도 매니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가 좀 길어졌는데 제 발표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전공 선생님들 궁금하신 거 한두 가지라도 있으실까요?